요즘 뉴스 보면 청년 실업 40대 희망퇴직 얘기뿐이에요. 다들 힘들죠? 저도 압니다. 그런데 50대는요. 그런 관심 밖, 통계 밖의 사람들이 우리 50대입니다. 이십 대는 꿈을 꿨고 30대는 열심히 달렸어요. 그 꿈을 지키기 위해. 40대는 그 꿈을 지키고 버텼습니다. 그런데 50대가 되니 그 확실하던 것들이 점점 더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게 힘들었습니다.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. 하루가 끝나도 제 마음은 온통 회사 일이 머리를 감싸고 있어 하루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. 밖에서는 제 자리가 있는데 집에서는 그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. 요즘 뉴스 보면 온통 청년 실업 40대 희망퇴직 얘기뿐이에요. 다들 힘들죠? 저도 압니다. 그런데 50대는요. 50대 얘기는 어디에도 잘 안 나옵니다. 왜일까요? 이미 퇴직했으니 실업 통계도 안 잡히고 재취업 포기한 사람들도 많으니 구직자 수에도 안 들어가죠. 그런 관심 밖, 통계 밖의 사람들이 우리 50대입니다. 저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. 회사 이름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죠. 겉으로 보기엔 부러움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. 대기업에 다녔으면 돈 많이 모았겠네, 월급 많겠네, 퇴직금도 많이 받았겠네, 뭐가 힘들어? 라고 생각하고 얘기도 했습니다. 물론 제가 생각해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사치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불평처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다만 돈이나 직함과는 다른 문제로 사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대기업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50대 가장의 신경, 말할 자격을 박탈 사람의 침묵을 깨보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.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좋은 기회인 해외 주재원 기회가 있었습니다. 해외를 나간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고 막상 해보니 그게 또 엄청난 재미가 있더라고요.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본사에 보고해서 칭찬을 받던 그 순간들, 도파민이 많이 나왔죠.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다는 말, 저를 주재원으로 선택했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사팀에서 얘기할 때 그 짬을 말들이 그렇게 기쁠 줄은 몰랐습니다. 저는 그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다음번 계획을 세우기 위해 또 열심히 했습니다.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재미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. 왜냐?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한 계단씩 더 올라가는 제 모습이 보이니까요. 그러다 40대에 다시 한번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.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. 이렇게 회사에서 잘 나가다 보니 충분한 보상도 따라왔고 성과급도 많이 받다 보니 학원비라든지 부모님 용돈 그리고 저에 대한 투자, 해외여행, 제가 꾸밀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성과가 쌓이니까 회사에서 시선, 외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. 회사에서 회의할 때는 제 말에 힘이 실렸고 그 힘이 실리는 거에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구나. 이 회사에서는 적어도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제가 참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계를 거치면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 잘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. 저는 계속 잘 나갈 거라고, 잘 선택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세상은 제 믿음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.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. 저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누가 저에게 핀잔을 준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공기는 달라졌습니다.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추측,
임원을 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점점 더 저를 더 불안한 압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. 술 한잔 먹고 퇴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? 간당간당한 걸까? 아직도 잘 나가는 걸까? 회사는 나를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할까? 내가 나간다고 하면 잡을까?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. 제가 성과를 내든 팀원들과 잘 지내든 회사 임원들과 잘 지내든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회사는 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직 실적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단체니까요. 위가 비어야지 아래가 올라오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주변 동기들, 선후배들도 비슷한 시기에 하나둘씩 회사를 나갔습니다. 처음 몇 번은 진심으로 아쉬워했습니다. 술 한잔 기울이며 왜 나가냐고, 있으면 되지 왜 나가냐고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무뎌지면서 이제는 환송의 자리에 잘 나가지도 않았습니다. 뭐 그냥 나갈 수 있지? 이게 우리 세대의 숙명이구나 하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.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더라고요. 저도 결국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. 남아서 불안하게 버틸 것인가?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갈 것인가? 라는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저는 제가 먼저 나가는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. 떠나기 전날 밤 송별회에서 다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좋은 말을 해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. 그렇게 헤어지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답답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답답함은 후회와 아쉬움도 아닌 그냥 헛헛함이었던 것 같아요. 50대 퇴직이라는 것이 결제 한 번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저에게는 20년 넘게 이어왔던 생활 리듬,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끊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. 내가 뭘 잘못했지? 내가 부족했나? 이런 질문들이 튀어나오다가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라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. 내 잘못은 아닌 걸 알면서도 결국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니 내 책임처럼 느껴집니다. 이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돌아갑니다. 저는 그게 더 서럽고 힘듭니다. 나는 무너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출근길 도로는 차가 막히고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저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첫 질문이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어요? 라는 질문이 따라오지만 진짜 공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. 퇴직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문제거든요. 그 퇴직금이 몇 년을 버텨줄지, 내 아이들의 미래도 버텨줄지, 그 이후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, 무엇보다도 내 가족에게는 어떤 표정을 보여야 하나 걱정입니다. 가장이라는 건 적어도 가족 앞에서 불안함을 감추고 항상 자신감 있게 이끌어야 하는 사람일까요? 막상 퇴직을 하니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. 퇴직하고 나니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의외의 해방감이었습니다. 2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죠. 알람이 울어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. 그리고 좋은 점은 집에 계속 있으니 평소 때 하지 못했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. 아이 학교 보내고 와이프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며 와이프를 쉬게 해주고 대화도 더 많이 나누며 지내다 보니 이게 정말 평화로운데 이 평화로움이 행복하다 느꼈습니다. 그런데 예전에 휴가 때는 정말 시간이 금방 갔지만 지금은 이런 생활을 2달째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. 운동하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골프도 한두 번이고 친구랑 술 한잔하는 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. 그전에는 정말 일어나기 싫었지만 20년 넘게 아침에 7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그 루틴이 20년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할 곳이 사라지며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 겁니다.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. 이렇게 하루가 무겁게 늘어지는 기분을 도대체 무슨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오랜만에 연락이 다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. 너 아직 거기 다녀? 아니, 그만뒀지. 아, 그래? 그럼 뭐해? 지금은 좀 쉬면서 이것저것 뭐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웃으며 여유롭게 얘기합니다. 친구는 술잔을 기울이며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. 이게 참 오묘한 느낌이더라고요. 예전에는 회사 얘기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
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명함을 줬죠. 명함이 나를 설명했죠. 그런데 그 명함이 없다는 건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없어진 게 아니었고 사회에서 나를 설명할 한 줄이 사라진 거예요. 명함에 쓰여 있는 회사와 직급은 나를 조금 더 빛나게 해준 것 같았고 내 이름은 그 직급과 함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소개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명함 문장을 쓸 수가 이제는 없어요.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나는 누군가? 그냥 남자? 하나의 아빠? 꼰대? 어떤 말로도 제 자신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면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항상 되뇌었습니다. 친구에게도, 가족에게도,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요. 더 묻지 말아 달라는 뜻이기도 했지만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알아보는 중이라는 단어를 계속했습니다. 저는 지금도 50대 가장으로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. 아주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. 하지만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솔직히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후배들이 아주 가끔 이런 질문을 했죠. 팀장님, 나중에 퇴직하시면 뭐 할 거예요? 저는 그때는 일이 바빴으니 가볍게 대답했어요. 몰라. 그때 되면 뭐라도 되겠지. 뭐 장사하면 되겠지?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근데 막상 제가 지금 그 시점이 되니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 되더라고요. 뭐라도. 그 말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그 말 안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.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뭐라도 하는 단어는 그냥 빈그릇 같은 말이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이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.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길 기다리면 시간은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. 저는 아직 가장입니다. 가족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만 적어도 가족의 시간은 제 마음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. 제 아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아이의 시간은 제가 흔들리는 걸 봐주지 않습니다. 하루는 또 가고 집의 일정은 치지 않고 돌아가고 다음 달은 또 찾아옵니다. 그래서 결심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를 붙잡기보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붙잡기로요.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진 도전도 아닙니다. 원래 퇴직이 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빛나는 새 출발이 아니에요.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알아보는 중으로 저 자신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을 거예요. 이게 내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나씩 제 길을 찾는 단서를 쌓아보려 합니다. 이제는 명함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. 누가 저를 한 줄로 정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제는 제가 제 이름 앞에 스스로 문장을 붙일 거예요. 당연히 하루아침에 안 생기겠죠. 몇 달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쌓아보려고 합니다.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이모작으로서 내가 내 삶으로 다시 출근하는 날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나를 설명할 한 줄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.